자료 영상 하나 더 보고 가시죠. 요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예.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A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그 일이 잘못된 게 다 대통령 책임만은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가 이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욕먹고 이럴 때 지켜줘요, 이 사람들. 근데 이번 검찰개혁안이 1차 입법예고안이나 2차 입법예고안 그대로 됐어 봐요. 이분들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는 않는데 식어. 아, 식어. 예, 식어. 그러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겠다. 가족을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비유예요. 하도 요새 말이 많으니까 내가 이거 설명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밖에서 가면 인기도 좋고 평도 엄청 좋아. 근데 식구들한테 식구들이 진짜 원하는 거 우리 저녁밥 같이 먹는 거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안 해줘. 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다 잘하는데 식구들에 대해서 차갑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버리지는 못해. 아버지니까. 그러나 이제 아쉽고 속상하고 예, 서운하고. 이제 좀 식는 거예요, 온도가. 네네.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의 지지 온도가 식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버팅겨주는 힘이 엄청 약해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막 수백만 명이 조문하고 이랬지만 그 초기에 현대건설이 북한에 보낸 그 4억 달러인가 그 문제 때문에 특검을 그때 한나라당에서 의결을 했고 지대로 다수였으니까. 네. 그거를 거부권 발동을 안 하고 수용한 것 때문에 이 코어 지지층이 식었거든요. 아.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안 움직인 거예요. 아. 이 코어 지지층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1차, 2차 검찰개혁 정부안을 보면서 그리고 그게 민주당에서 뭐 이상한 절차를 거쳐서 당론이라고 막 하고 주요 당직자들이 나와서 미세 조정밖에 안 되고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49% 정도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시킨 기반을 우리 침팬지 폴리틱스 할 때 그랬잖아요. 우두머리끼리 힘 대 힘으로 대결해서 승패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연합하는 능력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2인자가 1인자를 꺾으려면 3인자, 4인자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단 우두머리 자리에 오른 알파메일도 연합을 유지를 못하면 조만간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집권연합을 해체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철수 박대하고 이준석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이거는 탄핵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 그대로 됐어. 집권연합을 해체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대로 됐어.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연합은 뭐냐. 이게 내란 청산 연합이에요. 내란 극복 연합이에요.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조국 혁신당 그다음에 작은 야당들 시민사회 심지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심지어는 보수 일부까지 연합이 되면서 그래서 겨우 49% 얻었잖아요. 내란 전국인데도. 예. 내란 극복 연합이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의 힘으로 약 반 정도를 득표해서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10 내지 15% 이상의 일 잘한다라는 게 붙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지는 아니거든. 국정 평가를 좋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이제 좀 안정적인 지지층으로 끌어들여야 되죠. 그게 네. 민주당의 과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 일부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40% 넘는 지지율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걸 굉장히 잘해주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우선 조국 혁신당이 반발하겠죠. 그다음에 사회민주당이나 진보당 같은 다른 작은 정당들도 반대하겠죠. 그래서 일단 정치권 안에서 이 내란 극복 연합이 균열이 가게 돼 있어요. 아.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본인 얘기로는 A 검찰 개혁을 강력히 이제 주장을 했던 이 세력들 한마디로 친문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친문 세력들이 지지도가 온도가 식으면 내란 극복 연합이 와해가 된다. 그리고 윤석열의 예를 들면서 윤석열의 정치연합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탄핵이 되고 감옥에 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란 극복 연합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그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중도층, 일부는 보수층까지도 합류를 한 거예요. 윤석열의 등을 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합류를 했고, 이제는 그게 확장돼서 새로운 지지층이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지지층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 자, 이 연합을 확장하고 유지함으로써 이재명 정부를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런데 지금 조국당이나 혹은 진보 정당들 혹은 뭐 민주당 내 강경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급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의원들, 이 사람들 말대로 왼쪽으로 계속 집권을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도 보수까지 품어안겠다라는 그런 통합의 원칙을 저버리고 민주당의 핵심 코어 지지층들만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왼쪽으로 계속 가면은 이 집권 연합이 깨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마치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자,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도 보수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대통령이 됐고, 그게 이제 더 확장이 돼가지고 뉴이 이재명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0% 70%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양상이야.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정치를 내세우면서 중도 보수 노선을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오른쪽에 있는 유권자들까지 우리가 포괄을 해가지고 그 지지율이 확장이 된 거야.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혹은 진보 정당들이 요구하는 이 중도 보수들이 느끼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급진적인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본인 얘기대로 코어 지지층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깨져나갈 세력들은 어딥니까? 낭만 강아지 뿌뿌님, 최강욱보다 최한욱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응원합니다. 의심이 되면 이재명의 이익으로 다 같이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미래로 갑시다. 왼쪽으로 확 가버리면 제일 먼저 이쪽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해가 되는 거잖아. 집권 연합을 와해시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민주당 핵심 지지층도 아닙니다. 이 코어가 노무현도 지지했고 문재인도 지지했고 계속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자, 유시민 작가는 코어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코어가 이재명 정부의 코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송버즈님, 애국전선 최영일, 최한욱, 정혜림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친문이지, 친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노무현을 계속해서 지지해왔던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코어 지지층은 아니에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은 현재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응? 이재명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오직 이재명만 보고 지금 가고 있는 이 유권자들이 이재명의 코어지, 그거는 문재인의 코어지, 김어준의 코어지, 탈레반은. 그러니까 이번에 잘 보세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지들 멋대로 안 됐다고 딴지 게시판 들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응?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 뭐 탄핵해야 된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대통령이 배신당했다. 대통령한테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가 딴지 게시판에는 진짜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어. 근데 이게 어떻게 코어 지지층이냐고. 이건 코어가 아니에요. 그냥 친문인 거야. 문빠인 거야. 친문 386 운동권 그 문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의 코어는 지금 따로 형성돼 있고 더 넓어지고 있어요. 즉 이재명의 코어는 누구냐? 개딸이에요. 그죠? 개딸, 올드 이재명, 여기에 새로 합류하는 뉴 이재명, 이게 이재명의 코어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개소리를 하건 그냥 이재명만 보고 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유시민은, 자, 친문이 민주당의 코어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20년 동안 민주당의 주축 세력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코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 이분들 동교동계, 아까 그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서도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대북송금 특검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을 하면서 동교동계가 떨어져 나갔어. 그 동교동계가 사실은 민주당의 코어 중에 코어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분들, 우리 최한욱 TV 시청자분들 중에 많을 텐데, 여기 70대 이상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코어 중에 코어잖아. 근데 그 코어 중에 코어가 노무현이 대통령 됐다고 민주당을 버렸습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됐다고 민주당을 버렸냐고, 그 사람들이. 친문이 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오랫동안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몸다듬면서, 김대중이 대통령이건, 노무현이 대통령이건, 문재인이 대통령이건, 이재명이 대통령이건,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밀었던 분들, 이분들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거지. 이걸 검찰개혁 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 그 친문 털레방과 코어 지지층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대부분의 민주당 코어 지지층들은 이미 이재명의 코어 지지층으로 이동을 했어요. 최한욱 TV에 지금 시청자 중에 대부분의 우리 70대, 60대 이상의 연로하신 분들, 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지금 문재인 지지합니까? 안 하잖아. 이제는 안 하잖아요. 왜? 문재인이 배신했다는 걸 아니까,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지금 이재명의 코어 지지층으로 다 이동을 한 거야. 뭐가 흔들립니까? 뭐가 흔들려요? 그리고 조국당이 코어예요? 민주당에? 진보당이 민주당의 코어입니까? 사회민주당이 민주당의 코어예요? 그냥 진보의 코어일 수 있어. 그 사람들이 급진 진보주의자들인 것이지 민주당의 코어는 아니야. 지금 민주당의 코어는, 이재명의 코어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느냐?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재편성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도 과거 친문 386들이 주장했던 진보개혁 노선이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의식의 전환을 하고 있어. 새롭게 코어가 형성되는 거예요. 바로 그 코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뉴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새로 유입된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만을 뉴 이재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지지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유권자들이 새로운 코어로 형성이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급진 진보주의자였어. 예, 제가 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 보고 민주당으로 왔지,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노동당, 진보당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중도 보수 노선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지금은 이렇게 민주당이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 이재명이 된 거야. 그냥 단지 무슨 뭐 검찰개혁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언론개혁하자, 검찰개혁하자, 조중동 뭐 폐간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유시민 작가가 이런 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사실은 저 연합정치론이, 언제 나온 얘기냐면은, 진짜 쌍팔년도에 나온 거예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대선 때, 처음으로 민주대연합론이 나왔지. 그리고 그 민주대연합론을 통해서 우리가 집권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이미 20세기 전략이라는 거예요. 20세기 전략. 우리 유시민 작가님.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현자인 척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 어디 책에서 읽은 얘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식팔이를 하는 거지, 새로운 시대의 흐름, 새로운 사회적 현상,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이런 이론가로서의 능력 자체가 저는 없다고 봐요. 저도 그 범민주 단일 후보론으로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연합정치론을 유일한 대한민국, 한국 사회의 진보 개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제 시효가 다 됐다는 거예요, 연합정치론이. 즉, 진보와 민주정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집권의 길을 연다라는 건 이미 시효가 다 됐습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그런 방향의, 자, 20년 동안 그 연합정치를 통해서 노무현, 문재인이 집권을 했지만 대한민국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과 새로운 전략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전략이 뭐냐? 이재명의
중도 보수 전략인 겁니다. 중도 보수 전략. 연합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 이 민주당이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진보 정당의, 진보 세력의 파이가 커지면서, 자,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뭐, 결선투표제와 같은,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투표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 이게 색깔이 너무 다른 두 정당을 섞어 놓음으로써, 두 세력을 섞어 놓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갈등, 이걸 최소화하면서도 대한민국이 계속 개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방법론을 찾아보자는 거야.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법론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연합 정치로는 이제 시효를 다 했다. 시효를 다 했기 때문에 친문과 386이 정치 무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시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 새로운 시대를,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 이론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론가들이나 사상가들이. 저도 뭐 그걸 완전히 뭐 정립을 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유시민 작가는 쌍팔년도 이론을 가지고 지금 21세기가 20년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2026년입니다. 근데 1987년에 형성된 이론을 가지고 지금 시대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본인이 주제넘게 정치 전략을 코칭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잘못된 길을 가서 결국은 고립이 돼가지고 연합정치 전선이 와해가 돼서 이재명 정부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예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저는 이재명이 오롯이 자기의 힘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결합이 돼서 직접 정치의 힘으로, 연합 정치가 아닌 직접 정치,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힘으로 우리가 집권에 성공을 했고 윤석열을 탄핵을 했고 집권에 성공을 했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은 연합 정치의 시대가 아니라 저는 국민주권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유시민은 이제 공소시효가 아니죠. 유통기한이 다 됐다. 유시민의 유통기한은 다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 그거를 지금 80년대에 설명할 수 없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치와 사회를 80년대의 이론으로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시효 만료됐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본인 말씀대로 이제는 퇴장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유통기한 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반응이 뭐 좋지가 않아요. 유시민 똥은 그냥 이 정도만 치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뭐 이미 유시민에 대한 평가는 다들 끝나셨죠. 뭐 제가 여기다 중원보완 안 해도 이미 다 평가가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유시민 이 개인을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세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과연 이 80년대 운동권들의 정치 전략과 이런 정치 전술이 과연 우리 시대에 이제 먹혀들 수 있겠는가? 이제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유통기한 다 됐어요.